육화 상처의 뿌리, 묻혀있던 과거의 아픔. 형제들이 경찰서에 끌려간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 동네가 이 집안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가족들은 각자 집에 숨어서 바깥 출입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형제들 간의 깊은 상처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밤낮으로 울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자주 찾아왔지만 어머니의 상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엄마, 그래도 오빠들이 정신을 차릴 거예요. 딸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정말 끝인 것 같아.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진 거야.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많아. 큰아들과 막내 사이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어. 그제서야 딸은 깨달았습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이 단순히 유산 문제로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가 옛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서 집안 형편이 무척 힘들었지. 그때 큰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말했어. 내가 장남이니까 참아야 한다. 동생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큰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하고 살았어. 어떤 걸요? 음악을 정말 좋아했거든. 피아노도 잘 치고 작곡도 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건 돈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공부만 하라고 했어. 큰아들은 울면서도 피아노를 포기했지. 딸이 놀랐습니다. 큰오빠가 음악을 했었다고요? 그럼. 정말 재능이 있었어. 선생님들도 음악대학 가라고 권하셨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지.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 큰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공부에 방해된다고 해서 사귀지도 못하게 했어. 결국 그 애는 다른 남자애와 사귀게 됐고 큰아들은 한동안 정말 힘들어했지. 아, 대학교 전공도 마찬가지였어. 큰아들은 문학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장남은 경영학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영학과에 갔어. 딸이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요?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여워하셨는지. 막내한테는 뭐든 다 해줬어.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비싼 피아노도 사주시고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니까 미술 학원도 보내주시고.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들이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버지, 저도 피아노 하고 싶었는데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너는 이미 컸으니까 늦었다고 하시더라고. 큰오빠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요? 응. 그때 큰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밤새 울었어.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고 나한테만 엄마, 나는 왜 맏아들로 태어났을까? 막내처럼 응석 부리고 살고 싶어라고 하더라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마찬가지였어. 큰아들만큼은 아니어도 막내에 대한 질투가 있었지. 자기는 아버지한테 용돈 한 번 달라고 하기 어려웠는데 막내는 아무렇지 않게 받으니까. 어머니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무슨 일이요? 큰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할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 막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형이니까 동생을 도와달라고 하셨지. 설마. 큰아들이 승진을 위해 모아둔 돈을 막내한테 빌려줬어. 3억이었지. 그게 바로 막내가 아버지한테 진 빚이야. 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큰오빠 돈이었다고요? 그렇지. 큰아들은 그 돈으로 승진에 필요한 과정을 밟으려고 했는데 막내를 도와주느라고 포기했어. 결국 승진 기회도 놓치고. 그런 일이. 그래서 큰아들이 더 화가 나는 거야. 자기 돈을 빌려준 건데 그걸 갚지 못해서 아버지가 빚을 지게 됐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딸은 큰오빠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큰아들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평생을 참고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포기하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릴 때부터 넌 형이니까, 넌 큰아들이니까 이런 말만 들으며 살았어. 내 꿈, 내 사랑,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뭐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랐잖아. 아버지 앞에서 응석 부리고 용돈 달라고 하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래도 막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가 아니라고. 큰아들이 격해졌습니다. 막내는 항상 알고 있었어. 자기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사랑받는지. 그런데도 계속 이용했잖아. 큰아들이 더 깊은 상처를 털어놨습니다.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정말 사랑했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헤어져야 했어. 그런 일이. 그 여자가 막내 돌잔치 때 왔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 여자를 보시더니 큰아들은 이런 여자와 사귀면 안 된다. 집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큰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대학교 때 여자친구들 집에 데려와도 아버지가 우리 막내 여자친구 예쁘다고 하시더라고. 똑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시는 거야? 한편 둘째 아들도 자신만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형처럼 장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내보다는 위잖아. 그런데 항상 어중간한 위치였어. 어떡해요? 큰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막내는 막내라는 이유로 사랑받고. 나는 그냥 중간에 끼인 아들이었어. 둘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축구를 정말 잘했어. 시에서 대표로 뽑힐 정도였지.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축구는 큰아들이 하는 거다. 너는 공부나 해라. 그래서 축구를 그만둬야 했어.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축구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직접 축구화도 사주시고 경기도 보러 다니시더라고. 같은 축구인데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그런 차별이. 그래서 나는 일찍 독립했어. 집에 있으면 자꾸 비교당하고 상처받으니까. 20살 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지. 둘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30살이 넘어서도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는 20살부터 알바해서 생활비 벌었는데. 이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막내 아들도 자신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게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거든요. 막내 아들이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한테 응석만 부리며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좋았지만 그만큼 부담도 컸어. 형들이 이룬 걸 나도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 막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형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둘째 형은 사업을 성공시켰어. 그런데 나는 뭘 해도 형들만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런 압박이. 게다가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컸어. 너는 형들과 달라야 한다. 너는 특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이었어. 막내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거야. 형들처럼 성공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어. 그런데 실패했고 결국 아버지한테 빚까지 지게 됐지. 여보, 나도 아버지한테 미안했어. 형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실패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빚만 지게 됐어. 막내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 때론 독이었어. 형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항상 응석바지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존심도 상했고 각자가 가진 상처들이 이렇게 깊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장남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포기해야 했던 꿈들 때문에, 둘째는 중간 자녀로서의 소외감 때문에, 막내는 과도한 사랑과 기대감의 부담 때문에 각각 상처를 받아왔던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40년 넘게 쌓이다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말할 수 없었고 이제 와서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래도 오빠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글쎄, 이미 너무 깊이 상처받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형제들 간의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상처, 부모의 차별적인 사랑, 각자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들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였던 거예요. 과연 이런 깊은 상처들을 안고 있는 형제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처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까요? 40년 넘게 묻혀있던 과거의 아픔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 가족의 갈등은 더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은 형제들 간의 갈등 뒤에 숨어있던 깊은 상처들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아픔, 부모의 차별적인 사랑, 각자가 감내했던 고통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닌 40년 넘게 쌓인 마음의 상처들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형제들에게 화해의 길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